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년 만에 90배 성장합니다. 4월 대박 여기서 터집니다. 자율주행 저평가 재장주 탑3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3,1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너무나 감사해서 고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한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아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기법 강의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4월에 좀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방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FOMC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0.25% 금리 인상을 하고, 아마 대한민국도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시는 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디폴트 사태에 따라서 사실상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디폴트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이 관계 해결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완만한 지수 상승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뭐라 그랬죠? 4월 대박은 여기서 터진다. 바로 이 여기서가 아마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저평가주 정리해 드렸으니까 집중해서 오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발표가 됐죠. 와이노믹스의 시대다. 메가테크 5가 뜬다라고 떴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정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쏟은 산업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 바이오테크, 정부의 인프라 4대 강이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거 대표적인데, 이번에 이 당선인 공약집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그리고 양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도약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게 바로 5대 메가테크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 반도체 로봇 산업에서는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좀 이슈를 받겠다 얘기한 상태고요. 이미 뭐 4월 달에 첫 상용화 로봇을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뭐 TF를 정식 부서로 격상한 부분도 있었고, 삼성봇, 잼스라든가 아니면 안내 로봇, 아니면은 서비스 로봇 모두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 그뿐만 아니라 뭐 AI 반도체 기술에서도 지난 자기저항 메모리 램에 대해서 사실 컴퓨팅 체계 최초로 구현을 한 상태고, 그 이후로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AI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또한 충분히 삼성전자 안에서 좀 AI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다음에 AI 로봇 이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맥스를 인수하면서 같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자 정보 통신, 양자 기술을 이용한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컴퓨팅을 통칭합니다. 양자 기술은 원자나 분자 등을 한 개씩 조작해서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말 그대로 정말 세밀하고 오밀조밀하게 정보 처리와 암호화를 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뭐다? 암호도 뚫을 수가 없다. 정보 처리도 정말 빨리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말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컴퓨터로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양자 기술까지도 만들어내겠다. 코인 메타버스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5 메가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로봇이든 반도체는 모두 들어가는 결국에는 이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AI 기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몸에 와닿는 바로 AI 중에서도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대한민국이 좀 비교적 좀 규제가 심하다라는 거죠. 뭐가 규제가 심하냐? 물론 도로적인 부분들, 보험적인 부분들, 아니면 자동차 자체적인 부분들, 이 모든 부분이 조금 규제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속도 내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제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사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이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KAIA 자동차 산업 연합회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약 6,565억 달러로 2020년 70억 달러 대비해서 약 93배 정도, 9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사실상 관심이라든가 지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다른 해외 업체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미국과 중국은 1,0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자동차가 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7개 지역에서 일부 구간에서 그냥 안전한 구간에서만 30여 대 정도가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타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규제 풀이 적용과 대규모 실증단 지증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성과 사업성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기업도 더 증가하고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산업 중 하나의 로보택시의 경우 글로벌 운행 대수가 2021년 617대에서 30년 10년 안에 144만 5,822대로 두 배씩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두 배씩. 이게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독일의 XIXT 그리고 바이두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출시를 계획하면서 이미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파이팅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뭐가 문제냐? 한국은 시범 운행에서 보조 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지역 내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특성 노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웨이모가 약 지금 이제 차량 규모가 3,200만 킬로미터, 바이두가 2,100만 킬로미터인데 한국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벨 3는 이미 뭐 벤츠라든가 레벨 4는 웨이모나 GM크루즈, 바이두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93배의 성장할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굳이 4월이냐는 거예요. 지금 뭐 2023년 얘기하는데 이걸 왜 4월에 급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이번 4월에 좀 준비한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2,400억을 투입하겠다. 올해만 뭐 10년 동안 몇 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올해 2,400억입니다. 그래서 2년 내 보험 체계 마련하겠다. 이게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데 이거를 이제 규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보시면은 정부가 올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약 2년 뒤까지 안정성 평가 기준 보험 체계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이미 전에 얘기했지만 상암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2027년 세계 최초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세계 최초 불가능하겠죠. 왜?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쭉 보시면 본격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올해 말에 G90이 출시가 되고요. 자율주행이 레벨 3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제 레벨 4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성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2,400억 원을 돈을 투자를 해서 센서라든가 핵심 기술 개발을 좀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다음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보험 체계를 2년 안에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미 뭐 정부에서 올해만 2,400억과 그다음에 보험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정부가 뭐 올해만 2,400억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년 안에 보험 체계를 마련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또한 4월이라고 좀 애매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4월이 급등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돌린다. 근데 이 내년이 언제냐? 2021년 12월 31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언제냐? 2022년이죠. 예, 여기서 말한 내년은 2022년이에요. 왜? 2021년 기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올해인 거예요. 내년이 올해인 거죠. 올해 뭘 달리는데 쭉 보시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교통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만지냐, 또는 조냐, 술 먹었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나 자율주행 차가 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하는 동안의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본다든가 하는 동안에 뭘 한다라든가 하는 동안에 뭔가를 행동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주의 의무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4월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켜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자율주행을 켜고 내가 휴대폰을 보던 뭘 하던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에만 맞다면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율주행의 시작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4월부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까 뭐 대한민국이랑 미국 해외랑 수준이 다르다면서 그럼 해외도 뭐 투자하거나 해외도 지금 진행하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가장 큰 거죠. 올해 내가 봤을 때 자율주행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거죠. 모비라이의 상장입니다. 인텔의 자회사죠.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 상장 신청을 진행했고요. 가치가 60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60조 원에 달하는 뭐예요? 상장하자마자 현대차의 목을 딴다라는 거 시가총액으로.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비나이의 기업 IPO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위한 신청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을 했고요. 올해 중반 한 6, 7월쯤에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과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모가나 주식수나 뭐 이런 거는 정해지지가 않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인텔은 뭐 상장 계획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대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규모가 대단한 거죠. 2017년에 약 18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 약 3배 정도 증가한 60조 규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뭐 난에 따라서 아마 점점 자동차와 자율주행 간 이 반도체의 유대감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비나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면 60조고 언제? 6, 7월쯤에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미 미국에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이는 이미 시가총액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규모인 거의 60조를 넘어서고 올해 언제 6월에서 7월쯤 상장을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분을 제외하고 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미 뭐다? 세계 첫 차와 도로 협동 자율주행 데이터 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자율주행 데이터, 차가 도로를 달리는 데이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있더라도 이 도로에 진짜 내가 불을 끄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달릴 수 있는 거야. 왜? 도로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차의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와 도로가 함께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세트가 발표가 됐고요. 기업, 대학, 지자체, 연구원이 공동으로 차량 도로 협업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서 V2X, 이게 자율주행 차들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정시 고급 자율주행 시범구 베이징 차 네트워크 과학기술 발전 유한회사 바이두 아폴로 베이징 쯔위안 인공지능 연구원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차로 협동 자율주행 데이터 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율주행차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받으면 당연히 도로를 이제 그냥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는 베이징시 고급 자율주행 시범구 10km 내 실제 도시 도로 10km 고속도로와 28개 교차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측, 도로 측 카메라, 차량 측과 도로 측 라이다 등 여러 유형의 센서에서만 71,254프레임의 이미지 데이터와 71,254프레임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등 맑은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싹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든 달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단일 차량 또는 단일 도로 차원의 데이터 세트와 달리 일본 발표된 데이터 세트는 같은 시공간 상황에서 차량과 도로를 연결한 시각으로 2D, 3D 모든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상황까지도 모두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모든 불이 꺼져 있어도 차는 안전하게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중국은 뭐다? 다 끄고 내가 운전대를 놔도 탈 수 있는, 물론 그 10km 이내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기술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웨이모 크루즈, 아까 얘기했죠. 이미 구글이나 GM에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회사입니다. 웨이모가 구글, 크루즈가 GM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로보택시 상업주행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뭔 소리냐? 이제 너네 돈 받고 로보택시 해. 로보택시가 뭡니까? 자율주행 택시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그냥 사람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내가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겠다 이것만 이제 어플로 맞춰 놓으면은 거기를 자동으로 이제 택시가 지정이 돼서 그럼 그걸 갖다 주면은 자동 결제가 되고 하는 시스템이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거를 이제는 진짜 상업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미국이 정말 빠른 거죠. 보시면은 구글과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회사인 웨이모와 크루즈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객을 태운 유료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자율주행차 상업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사업 확대 정신호가 커졌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제 웨이모나 크루즈가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된 방금 얘기한 대로 상업을 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를 그럼 만들 때 애초에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면은 핸들을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레벨 3까지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 돼. 근데 레벨 4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레벨 5부터는 내가 없어도 돼. 그게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레벨 3 넘어서서 지금 얘기한 레벨 4, 5는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핸들을 뽑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뭐 엑셀이나 뭐 브레이크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났어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엑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알아서 운전하게 냅두는 그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생산이
승인이 났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운전대, 핸들, 페달, 앞유리, 사이드미러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각국의 교통 당국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동차 안전 제어 장치들인데 미국 교통 당국이 전통적 기준에서 운전대와 페달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거 없어도 돼. 새로운 자율주행차 안전 설계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한 상태고요.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의 유료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서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국이고요. 155쪽짜리 자동차 안전 표준 지침에 따르면 다른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안에서 뭐 미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걸 지킨다는 전제로 운전자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뀐 자동 주행 시스템 장착한 경우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제작하고 공급해도 좋다.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뭡니까? 핸들 없어도 되고요. 엑셀, 브레이크 그냥 뭐 다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공급해라. 그게 진짜 자율주행이니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클리프 국장은 현재 승용차와 동일한 탑승 보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 뭐야 안전벨트 매고 그다음에 인원수 지키고 뭐 차중이 일어나면 안 되고 창문에 뭐 얼굴 내밀면 안 되고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것만 지키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안전국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허용한 지 6년 만입니다. 2020년 뉴로가 자율주행 배송 차량에 대해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 운행을 승인받은 바가 있지만 안전 지침을 개정한 건 아니었고 그냥 시범 운행.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너만 한번 해봐였어요. 그래서 구글 자율주행차 기술진이 2016년 창업한 회사로 소프트뱅크가 1조 이상 투자한 회사입니다. 뉴로는. 그래서 미국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에는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수동 제어 장치와 보조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승인 받은 회사가 30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GM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인 크루즈가 지난달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이유를 위해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령자나 맹인이나 장애인이나 좀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다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운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를 이제는 만들어도 된다. 미국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월부터 법이 바뀌고 미국은 이미 법이 어 바뀌고 있고 이미, 그리고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매우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가 급등이 나와야겠죠. 그럼 얘기하는 게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율주행 좀 저평가 종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다면 DY입니다. 이 DY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기술이 좀 애매해요. 보시면 자율주행과 전기차 핵심 수혜주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DY가 2022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률 비율 PER이 8배. 8배란 뜻은 뭐냐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제 순이익을 이제 8년 동안 벌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을 8번 모으면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PER이 8입니다. 근데 8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 0.5배고, 이거는 뭐냐면은 PBR은 이 기업의 이제 순자본 대비해서 좀 가치가 얼마냐라고 뵀을 때 자본 대비 오히려 낮다라는 거죠. 예, 절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를 장부가로 판단하나 시장가로 판단하나 상당히 저렴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게 DY입니다. 이거는 제 분석이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높은데 DY의 100% 자회사 DY 오토는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 개발했습니다. 센서 클리닝이 뭐냐? 말 그대로 센서를 클리닝, 닦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라이다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여기에 흙먼지가 많이 끼겠죠. 그러면은 센서가 나가다가도 흙먼지 때문에 막힌다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이려고 해도 흙먼지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 또는 사물 또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는 라이다 센서만큼 이 잘 인식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 잘못하면 사람을 친다라든가 사물을 친다라든가 건물을 박는다라든가 이런 자율주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다. 그걸 DY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Y 오토는 또한 전기차 납품처를 또 주목해야 되고요. 리비안에 리어 와이퍼 모터를 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기업 가치적인 부분이나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말 센서 클리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율주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Y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트렉스, 그다음에 라닉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관심을 보고 갈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Y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 크게 나왔죠. 자율주행 이슈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거의 2달 정도 쉬고 지금 저가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쉬었어요.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이나 반등이 좀 나아줄 만하다.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Y 모트렉스 라닉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 오케이 4월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아까 전에 저는 구독자 그 3만 명 이벤트로 아까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법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달라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 급등이 예상되는 좀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달라 하신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 추천주 꼭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3만 명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배포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알집 해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자료 있죠? 이거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16일, 15일, 10일, 17일 추천주 매일 이제 무료로 당일 좀 급등 예상되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오늘도 16일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렸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모든 것들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뭐가 올라갔어? 부동산이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도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왜 올라갔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다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기법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구독자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래 저희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 유튜브도 구독 버튼,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